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천원고입니다. 저희 정밀보건과 관련해서 각 교수님들 연구 분야 소개해드리기로 했는데 오늘은 제 연구 분야 중에 하나인 그 퍼스널라이즈드 헬스케어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 목표 중에 하나는 뭔가 세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진단 기술을 만드는 것, 그리고 건강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사업화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의료기기 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재택진료 또는 요즘은 최근엔 m헬스, 모바일 헬스 또는 POCT, 포인트 오 케어 테스트라고 이렇게 현장 진단 그런 키워드로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잘 이거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터넷 기반으로 집에서 심전도, 혈압, 혈당, 체지방 또는 뭐 호흡기 검사 같은 것을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의사에게 연결하고 자동 진단도 되는 그런 시스템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큰 것도 있고 예전에 이건 예전 전화기 예전 전화기에 혈당계를 붙여서 혈당을 측정하면 자동으로 값이 업로드되고 서버로 가서 헬스케어 서비스는 그런 의사로부터 뭐 답변을 받을 수 있고 뭐 권고사항, 지시사항 그런 거 받을 수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손목형 혈압 혈당 이것도 컴퓨터 통해서 인터넷 연결되도록 되어 있었고요. 요거보다 좀 작은 이런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혈압 혈당 체지방 그런 걸 잴 수 있었고 아예 세포 계수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만들었는데 꼭 어려운 것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의료기기가 좀 비싸죠. 이거는 인퓨전 펌프라고 입원 환자들 주사에 일정하게 들어가게 하는 것인데 비싼 것을 싸게 만드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액이 떨어지는 것을 간단하게 뭐 만원 수준의 장비로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사업화해서 재택진료용을 이건 호흡기 검사인데요. 스파이로미터라고 이렇게 뭐 집에서 심전도 측정하고 혈압, 뭐 체지방 측정하는 여러 가지를 구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자와 집에 있는 환자와 의사를 이렇게 연결해 준 것 생각했는데 환자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젊은 분이 아니다 보니까 새로운 기계를 사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보시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 뭐였냐면 혈당을 측정하는데 피를 딱 동그라미에 묻혀야 되는데 다른 데다가 묻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쓰이기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그렇게 쉽지 않았고요. 그거가 이제 이런 텔레메디슨이 성공하기 어려웠던 원인 중에 하나고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의사가 결국에는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서비스의 이제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잘 안 된 것도 있고 의료 행위는 또 다 법으로 규제가 되다 보니까 그 규제에 막혀서 안 됐던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활로를 찾으려고 했던 것은 이렇게 방문 간호사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사용하는 데에도 전문적인 식견이 있으시고 다 하실 줄 아니까 이런 데에 쓰이면 좋겠다 해서 그 당시에 이런 것을 사업화했었습니다. 이걸 좀 더 발전시켜서 구급차에도 실어보자 그런 생각을 해서 더 발전시켜서 체온, 뭐 심전도, 산소포화도, 혈압, 그리고 혈당, 그리고 카메라까지 달아서 꽤 오래전 얘기인데 2000년 초반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응급구조사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아서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신호들을 환자가 이송 중에 병원으로 보내서 의사가 미리 확인을 하고 오자마자 처치할 수 있게 또는 중간에 적당한 처치를 지시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한번 시범으로 사용을 해봤고 이게 발전해서 이렇게 예쁜 형태로 되어서 1339에도 서울에서 쓰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는데요. 왜 그랬냐면은 여기 이렇게 좀 이런 기사를 보고 한참 뒤에 제가 이걸 보고 마음이 좀 아팠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이 차에다가 그런 장비를 실으려다 보니까 예전보다 조금 더 큰 차가 필요했습니다. 비싼 차였는데 크다 보니까 골목길에 또는 차가 많이 막힐 시간에는 이렇게 사이사이로 가는 게 쉽지 않아서 좀 장애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생각해보면 뭐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한데
한국은 워낙에 병원이 많고 가깝다 보니까 이송 시간이 미국처럼 땅이 넓으면 이송하는데 꽤 오래 걸릴 텐데 한국은 금방금방 가니까 굳이 이렇게 시스템을 꺼내서 주섬주섬 하는 것보다 뭐 이렇게 설치하고 하는 것보다 그냥 빨리 가는 게 어지간히 급한 위독한 상황이 아니면 차라리 그냥 병원으로 빨리 가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처럼 성공적으로 쓰이지 않은데,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생각하는 것 외에도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실생활에 쓰이려면 고려해야 될 점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런 저희가 이런 텔레메디신의 주요 적용 대상으로 생각한 게 독거노인 같은 경우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들의 경우에 새로운 장비를 익혀서 사용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Non-Intrusive Measurement라는 것입니다.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굳이 의지를 갖고 배워서 측정하지 않아도 일상생활 중에 나의 생체 신호가 측정이 되고 내 행동이 잘 모니터링 되면 그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면 변기에 앉았을 때 몸무게를 잰다든가, 욕조에서 심전도를 잰다든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꼭 생체 신호뿐만이 아니라 가스 센서 같은 경우도 생각할 수 있고, 스위치를 껐다 켜는 것, 문이 열렸다 닫히는 것도 다 신호죠. 집에 사람이 바깥으로 나간 기록이 없는데 집에서 문도 스위치도 아무것도 작동을 안 한다. 그럼 뭔가 응급 상황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보호자 또는 서비스 센터에 연락이 되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데에서 가장 이런 거를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프라이버시예요. 그래서 카메라 설치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카메라 설치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카메라 없이 어떻게 더 행동, 운동 상태를 잘 알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있었던 것에서 침대에 누우면 알아서 심전도가 측정되도록 이렇게 전도성 전극을 이렇게 직물을 놓아서 측정하는 것도 가능하겠고, 또는 의자에 앉았을 때 옷을 입고 있더라도 심전도가 의자에 있는 큰 전극으로부터 측정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기나 이런 욕조에서도 심전도를 측정할 수가, 생체 신호를 측정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은 또 요즘 많이 발전한 게 호흡도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호흡을 측정하려면 예전에는 가슴에 센서를 두르고 유선으로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됐는데, 그러다 보면 불편하죠. 근데 침대에 누웠을 때 이 논문의 예에서는 신생아였는데, 신생아뿐만이 아니라 요즘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호흡을 계속 하는지를 모니터링 하고 싶은데 몸에 뭘 붙이면 되게 불편하고 또 아픕니다. 그래서 요즘 하는 거는 엣지 컴퓨팅 기술을 이용해서 위에서 초음파 밀리미터 웨이브를 쏴서 이게 움직이는, 호흡을 할 때 가슴이 조금씩 움직이니까 그거를 센싱해서 호흡을 알고, 또는 자세가 어떤 상태인지, 또는 침대에서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도 이렇게 각 침대 위에 초음파 센서를 놓음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카메라로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메라는 사생활 침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는 선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레이더 기술을 많이 활용하는 것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했던 것인데 상당히 투박해 보이죠. 손목 형태로 그때 무선으로 넘어짐도 할머니, 할아버지 넘어지시는 것도 감지할 수 있고, 심전도, 혈압, 그리고 산소 포화도, 온도, 체온 측정해서 전화기로 무선으로 해서 이렇게 정보를 서비스 센터 또는 보호자에게 보낼 수 있는 것도 했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발전했죠. 아까 보여드린 게 20여 년 전이었는데 요즘은 삼성 또는 애플을 필두로 해서 스마트워치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스마트워치에서 체성분 분석 또는 심전도, 혈압 분석도 되고, 여기에 가속도 센서가 있으니까 수면 패턴 분석 같은 것도 되고, 호흡도 측정해주고, 이런 게 많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꼭 어려운 생체 신호를 측정할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IoT 장비를 이용해서 집안에 모션 디텍터, 역시 카메라가 아니라 적외선을 하는 것이죠. 또는 창문이나 문을 여닫는 것, 또는 유량계를 통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신지, 또는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것으로부터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 혼자 계시는 노인분들이 좀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앞에 말씀드린 거는 대부분 전자회로 기반 IT 장비들인데 사실은 진단할 때 보면은 그런 것보다도 결국에는 생화학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검사, 병원에 가면 피검사, 소변검사 여러 가지 하죠. 또는 조직검사까지. 그런 것까지 해야 결과적으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거를 좀 더 편하게 해서 조기 진단 또는 정밀 진단 또는 그런 것을 많은 인구에 적용을 해서 전체가 다 같이 건강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를 저희가 열심히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른 내용으로 계속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